안녕하십니까. 자, 교재 한번 펴보시고요. 그 교재 들어가기 전에 그 시험 스케줄, 시험 보는 절차 그런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략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뭐 시험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시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략적인 스케줄을 알고 계실 건데, 그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1차 시험이랑 2차 시험으로 나뉘어지는데, 그 1차 시험은 필타평이 아니죠. 객관식 시험. 그 수능은 오지선 다형인데, 이 시험은 사지선 다형이에요. 그 보기가 4개. 넷 중에서 정답을 골라내는 그런 시험이고, 그 과목이 자, 이렇게 5과목. 1차 시험은 5과목 보고요. 그 과목당 20문제씩이에요. 과목당 20문제. 그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위에 4과목 시험을 봐서 20문제씩 4과목 해가지고 80문제 시험을 보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까지 추가가 돼가지고 5과목, 20문제씩 5과목 100문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목당 20문제면서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그러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 과락이라는 거는 아무리 평균이 높아도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그렇게 되면 불합격이 돼요. 그러니까 40점까지는 괜찮은데 35점이면은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80이든 90이든 한 과목이라도 35점 나오면은 그러면은 불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목별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60점이라는 게 반에서 조금만 더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 기사 같은 경우에는 토탈 100문제를 시험을 보는데 100문제 중에서 몇 문제만 맞추면 돼요. 계산하기가 좋죠. 100문제를 해가지고 60문제만 맞추면 돼요. 기사 같은 경우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80문제 중에서 60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몇 개 이상 맞춰야 될까요? 요거는 간단하게 계산이 돼도 요거는 암산은 안 되죠. 요거를 한번 수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80문제 다 맞추면 100점이잖아요. 80문제 다 맞추면은 100점. 근데 우리가 60점을 맞추기 위해선 몇 문제를 맞춰야 되는지, 그거 이렇게 수식으로 세울 수가 있겠죠? 비례식이죠. 비례식. 우리 중딩 때 배웠을 거예요. A 대 B는 C 대 D라고 했을 때 이 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죠? 내항끼리의 곱은 외항끼리의 곱과 같다. 그죠? B, C는 A, D다. 자, 그 비례식을 저는 아래에다가 썼을 뿐이에요. A 대 B는 C 대 D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내항끼리의 곱은 외항끼리의 곱과 같다를 아래로 쓰면은 대각선끼리의 곱은 이퀄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은 요거 둘의 곱은 요거 둘의 곱과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x 곱하기 100 이퀄 80 곱하기 60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를 찾기 위해서는 x에 대해서 정리, x만 남겨야 되잖아요. 그럼 x만 남기려면은 곱하기로 엮여있는 100을 반대로 나누기로 이항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80 곱하기 60에다가 100을 나눠주면은 48이 나오는 거. 그래서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80문제에서 48문제만 맞추면은 1차 시험에 합격이 되는 거예요. 물론 과락 없이. 그러면은 반에서 조금만 더 맞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확률적으로 한 번호만 싹 찍어도 몇 개가 맞아요? 사지선 다형. 사지선 다형에서 확률적으로 한 문제만 싹
찍어도 25개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4분의 1. 그 25개에서 조금만 공부해가지고 늘리면은 60점 맞히는 거는 결코 어렵지가 않아요. 반에서 조금만 더 맞추면은 어렵지가 않은데, 근데 그 어렵지 않은 시험에 그 합격률은 그 여러분들이 큐넷이라는 사이트가 이 자격증을 총괄하는 사이트고, 거기에 들어가서 합격률을 보시면은 수질 같은 경우에 1차 합격률이 약 11% 정도가 나와요. 그 매해 달라요. 어떤 해에는 1차 시험 합격률이 한 30%, 20%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은 한 15%에서 11%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100명 도전했을 때 11명 정도만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는 그 전체 합격률 11%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환경 관련 학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학과에서 뭐 심지어는 뭐 정보통신학과, 전산학과 이런 데서도 환경 자격증을 도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사 전공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 합쳐가지고 11%, 그리고 한번 찔러나 보는 학생들 합쳐가지고 11%, 그리고 아무래도 환경이 이슈다라는 얘기가 좀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 도전해가지고 11%지, 실제 환경을 전공하고 그리고 유사 전공하고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를 한 학생들은 그 11%라는 합격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공부를 했을 때 보통 학원 재직 시절에는 뭐 학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면은 70%, 80% 이렇게 얘기를 할 거지만 다 구랍니다. 제가 10년 통계를 내봤을 때 약 45% 정도 합격을 해요. 1차 시험을. 왜냐면 학원에 온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따라서 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까지 다 합격은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학원에 다닐 때 45% 정도 합격률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업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했을 땐 그 직업학교 학생들은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합격에 대한 의지가 높아요. 왜냐면은 실직자들이고 합격을 해야 취직을 할 수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들 대상으로 저번 최근 시험을 봤을 때 70%의 합격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지만 가지고 도전만 하시면은 70% 이상, 제 계획은 100%. 저와 함께 수업을 듣고 물쌤닷컴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100% 합격을 꼭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합격하기 위해선 그냥 이 강의만 듣고 끝난다면 절대 그렇게 합격을 못하고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 복습 시간은 수업 들은 시간과 최소한 동일해야 돼요. 수업을 2시간 들었어요? 2시간 복습. 수업을 10시간 들었어요? 10시간 복습. 그 정도 해가지고 그날 배운 내용을 소화를 하시면은 자격증 합격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미루지 마시라는 거. 공부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다음에 하지 뭐 하고 미루게 되는데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또 생겨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볼 때까지 스케줄이 빡빡하기 때문에 그날 배운 수업을 그 주에 소화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만 딱 약속해 주세요. 수업 들은 시간만큼 그만큼의 시간을 복습에 할애한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100% 합격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 시험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 1차 시험을 치르면서 5과목이 있는데, 다른 자격증은 뭐 토목 같은 자격증은 6과목을 시험 보면서 약간 그 6과목이 다 별개예요. 별개다 보니까는 교수도 다르고 다른 담당 강사가 있는데, 근데 이 수질환경, 대기환경, 이 환경 분야는 이 5가지 과목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토목 같은 경우는 요 과목 잘하고 요 과목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환경기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한 과목을 잘해야 다른 과목도 잘할 수가 있어요. 그 과목이 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수질오염 개론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그리고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을 다 다루고 있어요. 이 개론이 전체 5과목 중에서 반 정도가 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여기를 2분의 1 정도를 할애를 할 겁니다. 이 개론이 정리가 돼야 다른 과목들도 소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론을 한 반 정도 투자를 할 거고, 그 개론의 두께는 요거밖에 안 돼요. 요만큼을 투자를 해서 다른 과목에 기반을 다지는 그런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개론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개론만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 기사 같은 경우는 이 과목이 상하수도 계획인데 요거는 나중으로 뺄게요. 산업기사 대비하시는 분들 필요 없는 과목이니까 맨 나중으로 빼겠고,
그 다음에 이제 3과목이 방지 기술인데 얘를 먼저 하지 말고 공정시험 기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순서는 개론 끝날 때까지 개론을 계속 나가고 개론이 끝나고 나서는 공정시험 기준을 나가게 될 거예요. 그 공정시험 기준은 그 수질오염물질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인데 분석법을 다루다 보니까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고 그 암기해야 할 내용이 많다 보니까 4과목이지만 네 번째에 다루게 되면은 수험생들이 외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정시험 기준을 먼저 다루면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외워야 될 과목이다 보니까 그 외워야 할 항목을 요만한 수첩으로 만드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부분을 그 수첩으로 만들어가지고 외워야 할 수치들을 거기다가 쓰세요. 그리고 다음 장 넘기면서 한 권을 공정시험 기준을 수첩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뭐 학교를 가시든 뭐 교회를 가시든 교통수단 안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그 수첩을 보면서 외우면서 다니세요. 그렇게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것도 좋아요. 앞 페이지에 문제를 내고 뒷 페이지에 답을 써놓으세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서 문제를 딱 보고 파장이 520나노미터 이렇게 딱 넘겨서 520 딱 써있어요. 아 맞았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런 식으로 혼자 스스로 문제를 내면서 교통수단 안에서 정리를 하시면은 외우는데 크게 어렵지를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공정시험 기준이 2011년 기준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12년부터 출제 유형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공정시험 기준을 두 번째로 중요한 과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공정시험 기준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법규도 마찬가지로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암기해야 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관계 법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둘은 순서 바꿀 수도 있고요. 둘 다 어차피 암기 과목이니까. 그렇게 암기 과목을 다루고 나서 이제 개론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방지 기술을 다룰 거예요. 방지 기술을 네 번째로. 그래서 이 수질오염 방지 기술이 개론 다음으로 분량이 많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질오염 방지 기술은 수질오염 개론에서 다뤄진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물질의 영양, 오염물질의 처리법, 그 구체적인 처리 기술에 대해서 다루는 게 수질오염 방지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5과목 중에서 한 과목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2차 시험을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에 실무에 나갔을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수질오염 방지 기술이 될 겁니다. 그렇게 방지 기술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끝으로 이제 기사 대비하는 분들한테만 필요한 상하수도 계획을 끝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렇게 1차 시험을 다루게 될 거고 그렇게 1차를 같이 준비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시고 2차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나눠져요. 그 필답형은 서술형이고 작업형은 실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험. 그 서술형이 60점 만점이고 실험이 40점 만점이고 요거 합쳐가지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그렇게 되면은 최종 합격 되게 되는 거예요. 그 필답형 서술형 60점은 뭐냐면은 1차 시험에서 가나다라에서 골랐던 걸 2차 시험에서 쓰는 거,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별개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1차 시험을 정리를 제대로 해놓잖아요. 이거 할 게 없어요. 2차 시험 필답형은 별로 할 게 많이 있질 않습니다. 근데 1차 시험을 그냥 잘 찍어가지고 간신히 60점 맞아가지고 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2차도 어려워요. 그래서 2차 필답형까지 수월하게 합격을 하기 위해선 1차의 목표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잡으세요. 특히 요 두 과목을요. 요 두 과목에서 90점, 100점 가까이 나오게 되면은 2차 필답형에서 할 게 없습니다. 이 2차 필답형은 한 11문제에서 1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뭐 때에 따라서 1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 중에서 50% 이상은 다 수질오염 방지 기술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수질오염 방지 기술에서 50% 이상 나오고 그 50%가 방지 기술이고 30%가 개론이고 나머지 20%가 공정시험 기준, 상하수도 계획 이런 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안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방지 기술이 한 60%, 개론이 40%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두 과목이 중요한 거고 1차에서 저 두 과목을 제대로 정리를 해놨으면은 2차가 어렵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통 3월에 1회 시험이 있는데 그 3월 1회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12월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준비를 해요. 근데 12월에 준비를 해가지고 겨울방학에 3월에 1차 시험을 합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개강하잖아요, 학교는. 그래서 이제 학교 개강하게 되면은 개강 파티 해야 되죠. 신입생 환영해야 되죠. 뭐 연합 MT 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1차 합격하고 나서 2차 준비할 시간이 없죠. 그래도 1차 때 제대로 준비를 해놓으면은 이걸 합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수업을 그냥 1차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차에 대부분도 1차에 다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차를 그냥 문제답 외워가지고 공부해서 합격을 하는 분들은 2차에서 떨어져요. 근데 저는 그런 강의를 하질 않아요. 제대로 기반을 다져가지고 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차근차근 쌓아 올리면은 2차도 할 게 없을 거예요.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공부해서 2차까지 커버하는 그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이 60점 만점에서 60점을 맞는 경우도 있어요. 기존 제자 중에서 60점 맞는 친구한테 뭐 카페 같은 데 게시글로 저 필답형 60점 맞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이구 잘했네 하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변태 새끼 누가 그따위로 공부하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60점까지 맞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한 50점만 맞아보세요. 그러면은 실험에 부담이 없어요. 실험 시험은 겨털로 해도 돼요. 그래도 합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필답형에서 한 20점을 맞아버리면은 실험에 올인을 해야 돼요. 근데 심지어는 필답형에 20점 맞히고도 실험에 올인해서 합격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 환경 분야 자격증 중에서 수질과 대기가 2차 시험에 실험이 있는데 실험이 있어서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험이 있어서 합격하기가 더 좋아요. 왜냐면 이 실험 40점 중에서 20점이 태도 점수고 20점이 결과치 점수예요. 실험을 약간 실수해서 결과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크게 사고치지 않는 한 태도 점수는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크게 사고친 다음은 깨거나 아니면 감독관한테 개기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옆 사람이랑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거, 이런 사고만 안 치면은 태도 점수는 웬만하면 주세요. 이 태도 점수를 체크하는 분들은 각 대학의 환경공학과의 교수님들이세요. 그 교수님들이 내 제자 같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점수를 할 때 웬만하면 깎으려고 하겠어요? 웬만하면 주려고 하겠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무조건 뭘 해도 꼬투리 잡아서 깎으려는 놈들이 있고 웬만하면 점수를 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복불복이 있는데 그 아무리 깎아도 크게 사고치지 않는 한 20점에서 한 10점 이상은 충분히 나와요. 결과치 20점에서 발색만 제대로 되면은 데이터가 약간 꼬였다 하더라도 20점에서 한 15점은 나와요. 그래서 실험은 웬간히에서는 거의 무조건 20점 이상. 무조건. 웬간히 하면은 32에서 36 정도는 나와요. 그리고 전혀 사고 치지 않고 좋은 태도 점수를 받았으면은 40점 만점도 나온다는 얘기. 대부분 제가 겪었을 때 이 정도 점수는 나와요. 근데 간혹 가다가 20점 밑에 나오는 학생도 있어요. 개겼을 때, 싸웠을 때. 아, 이거 좀 시합 좀 갖다 주세요. 막, 그리고 옆 사람이랑 막 대화하고 막 이랬을 때. 그럴 때는 20점 미만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평이하게 실험을 하면은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주관식 60점에서 그래요. 50점 바라지도 않아요. 30점만 맞읍시다. 서술형 30점, 작업형 30에서 36, 그러면은 60점 이상 나와가지고 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험이 1차 다 붙고 2차에서 막 떨어지고 막 그런다고 얘기하잖아요. 2차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1차를 혼자 공부한 사람들 얘기. 1차를 저와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2차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학원 강의를 할 때 1차 약 45%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2차는 그 붙은 사람 중에서 약 90% 정도는 붙어요. 10% 정도는 떨어져요. 개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떨어지지만 웬간한 학생들은 2차는 다 붙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약 2달 동안 1차 강의를 제대로 해놓으면은 2차까지 거의 다 커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각오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1차부터 2차까지 최종 합격하는데 한 5개월 정도가 걸려요. 그 5개월 동안 자격증 하나만 준비한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돼요. 스펙 경쟁 사회지 않습니까?
지금 2달 동안 2차까지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2차 준비하는 3개월 동안에 다른 스펙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다른 스펙도 같이 준비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취업에 유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는 시간 확보를 하려면은 지금부터 2달 동안에 저와 함께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은 2차까지 아주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시험 스케줄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 이 강의는 일단 1차용이에요. 1차용이고, 그 1차 공부를 제대로 해서 2차 필답형도 혼자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혼자 하시고, 근데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은 2차 필답형도 저와 함께 하세요. 그 강의도 또 준비를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작업형도 지금 준비할 계획에 있고, 그 작업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직 학교 다니고 계신 분들은 학교 실험실에다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실험실과의 트러블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전문 학원을 찾으셔야 되겠고, 그때 이제 1차 합격하고 나서 어떻게 작업형을 해야 될지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험 스케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1차 시험 수질오염 개론부터, 제가 반 정도를 투자할 개론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